모스 종류가 어떤 게 준비가 됐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모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뭉쳐놓거나 한두 개의 잎만 가지고는 이게 모스의 종류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자라서 군락을 지어져야지만이 얘가 어떤 종류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모스도 활착이 되는 게 있고 그냥 붙어가지고 기생하듯이 살아가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모스가 활착을 하게 되면 모스가 돌에 붙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애들이 있고 아닌 애들도 많거든요. 위핑 모스라고 하는 것들은 붙지가 않습니다. 그냥 감아놓은 상태에서 그냥 쭉 내려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군락을 씌워놓으면 저것들이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방을 붙어가지고 거기서 군락을 씌워서 생활하고 보통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식물에 대한 개념을 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식물도 살아있는 생물이고 하기 때문에 얘들이 저들끼리도 많이 싸우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들이 살아나가기 위해서 각가지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모스라는 게 이게 뭐 저조명에서 살 수 있고 빛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환경에서 얘들이 살아나가는 거지 얘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모스나 이런 것들을 처음에 할 때는 얘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갖춰줬을 때만 얘들이 이제 좀 예쁜 모습을 군락도 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 특히나 이런 모스 종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냥 사람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고 쉽게 키울 수 있고 이런 수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더 까다로운 애들이 모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얘들은 분진이 앉아버리면 이끼가 바로 오고 그 다음에 얘들이 생육을 잘 하질 못해요. 그리고 그런 과정이 반복이 되면 얘들이 상태가 나빠지면서 이제 어항이 여가 사이클도 꺼지고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모스 같은 경우에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얘들을 잘 예쁘게 키워주려고 하면 분진을 잡아줘야 됩니다. 분진을. 이제 여가에 대한 개념도 좀 아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여가라는 부분이 여가제만 넣으면 사람들이 보면 여가통에 여가제만 잔뜩 넣어놓으면 여가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여가제라는 거는 동글동글하기도 하고 기공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형태가 모양들이 다 각가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작은 분진을 해소를 해주시면 않거든요. 어떤 분들은 여가제만 넣으면 여가가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가제를 통해서 생물학적 여가를 해주고 난 다음에 위에 하얀 이제 좀 솜 같은 거 있죠? 솜 같은 거, 프리필터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그런 잔 분진들을 잡아줘야지만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 여가들이 다 잡히면서 물속에 있는 여가가 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모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시간이 다 왜 이제 카페 한 번씩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이제 뭐 수초가 상태가 안 좋고 그 다음에 구멍이 나고 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댓글을 달고 싶은 마음이 똑같다는데 온라인 상에서는 댓글상에 얘기들이 상대방이 상당히 불쾌감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수초들은 기본적인 환경만 갖춰주면 애들은 어떠한 액비나 이런 거 없이도 잘 큽니다. 기본적인 환경을 갖춰주지 않은 상태에서 잎이 구멍이 나고 하이엽들이 떨어지고 수초가 생육을 못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환경을 못 갖춰줬기 때문에 그런 건데, 거기서 어떤 비료가 부족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옥신각신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 잘못된 거거든요. 정말 내가 얘들에 필요한 미탄이라든지 조면양이라든지 바닥 저면 비료라든지 이런 걸 최대한 잘 갖춰줬는데 또 불구하고 얘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때 이제 얘들이 어떤 영양소가 부족해서 한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될 문제들이고,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먼저 따지고 본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모스를 할 텐데, 아까 이제 오늘은 모스 활착 부분부터 할 텐데, 유국을 활용하셔도 되고 화산성을 활용을 하셔도 되고 뭐 구남성이나 석회암으로 된 돌들을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모스도 그렇고 이제 구근 나나 같은 것들도 그렇지만 얘들은 구근 식물이거든요. 구근 식물들은 기존에 있는 벌브에서 잔뿌리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잔뿌리들이.
잔뿌리들이 나오는 이유는 모든 식물들이 보면은 이제 잔뿌리들이 나와가지고 땅에 박히기도 하고 또 활짝석이나 이런 데서 박히기도 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얘들 왜 그 잔뿌리들을 내리는 이유가 얘들이 크기 위해서는 그냥 조명과 물 속에 있는 그런 양분만 가지고는 얘들이 자기의 어떤 그 원래 완전체의 모습이 다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땅에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뿌리에서 양분을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땅에 박히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화산석에 붙이거나 다른 뭐 어떤 유목이나 이런 데 붙이는데 모든 저기 이 굵은 식물들은 화산석에 붙이는 게 활착이 제일 잘 됩니다. 얘들한테도 그게 좋고요. 그 이유가 이게 돌표면이나 이런 게 보시면 석회암물들은 결은 좋은데 기공이 많이 없어요. 기공이 많이 없는 이유가 제 특성상 그런 건데 화산석 같은 경우에는 용암석이다 보니까 기공이 되게 많아요. 예. 얘들이 잔뿌리가 내려와서 여기에다 뿌리를 받고 거기에서 이제 활착이 되는데 그 활착이 되게 되는 이유가 얘들이 잔뿌리를 얘도 활착해가지고 얘들이 자리를 잡으려는 이유도 있지만 이 공극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얘들이 잔뿌리를 내려서 양분을 끌어올려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라 생각하면 되죠. 한쪽 방향에서 물 힘이라는 걸 가해주게 되다 보면 압이 생기거든요. 예. 압이 생겨서 밑에서 뿌리 양분을 갖다 밑에 끌어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얘들 이제 보통 우리 보는 난석 같은 거나 여가지나 이런 데 보면 뿌리들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얘들이 그걸 뿌리를 활착을 시켜서 양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화산석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부세 같은 경우에도 화산석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례가 하나 있는데 제가 서울에 사장님 한번 세팅해 주신 해드렸던 어항이 있습니다. 5자짜리 어항이 있는데 좌우측으로 하나씩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화산수망이고 하나는 용암석이고 세팅했던 것 같은데 똑같이 부생어항입니다. 똑같이 부생어항인데 이제 부세는 말씀드렸다시피 굵은 식물이에요. 굵은 식물이다 보니까 얘들 뿌리를 내려가지고 얘들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항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장님이 결국은 이제 그 용암석을 다 빼버렸는데 제가 그때 두 번째 올라갔었을 때는 화산석으로 세팅되어 있는 어항이 너무 예뻤었어요. 진짜 너무 예뻤었어요. 네, 제가 이제까지 본 어항 중에서 제일 예뻤었습니다. 그분이 자동안 시스템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본인 손 하나 안 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 되게 예뻤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왼쪽에 있는 우람석 어항은 상태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화산석으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 이제 화산석으로 이제 모스를 이제 활착을 할 때 방법들이 있겠죠. 활착을 할 수 있는 방법. 본드를 이용하셔도 되고 실로 활용하셔도 되고 낚시줄을 이용하셔도 관계없습니다. 활착을 할 수 있을 정도로만 활용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하는 목적은. 근데 이제 이 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텐싱이 없죠. 실이 또 시간이 지나면 실이 물속에서 좀 부풀어 올라서 실이 좀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부풀어진 그런 실들이 조금 헐렁헐렁해지면서 다른 고기들이 끼거나 아시 같은 경우는 이 고기들이 끼어서 이제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낚시줄을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예. 낚시줄은 약간의 텐션감이 있잖아요. 예. 좀 팽팽하게 당겨주면 오래 버티고 오래 가거든요. 근데 이제 낚시줄이나 실 같은 것들이 보면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매듭이 조금 힘들어요. 예. 이게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묶어가지고 텐션감 있게 또 이빨을 이용해서 당기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능숙능하지 않으면 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예. 그런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본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본드를 이용해서 이 모수를 활착을 하게 되면 활착은 가능합니다. 대신에 당장에 보기가 좋지 않죠. 예. 왜냐하면 이게 응고가 되기 전에 물이 닿게 되면 화학 반응으로 얘들이 하얘지거든요. 이게 당장에 하얘진 모습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끼가 쌓이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시간이 지나도 이게 때가 끼면 이런 부분들도 조금 가려지는데
그런 기간이 꽤 오래 걸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모스를 이제 활착을 할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본드를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나 그런 데는 이제 본드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시고 아닐 때는 낚시줄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낚시줄은 제일 가늘면서도 그냥 제일 저렴한 걸로 사시면 천천하게 사시면 되게 오래 쓰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일론실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나일론실은 내가 모스 활착을 앞으로 장기간 오래 할 것 같고 뭐 이래서 좀 오래 할까 싶으시면 나일론실 한 개 사다 놓으시면 평생 쓰십니다. 하나 2, 3천 원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오래 써요. 낚시줄하고 비교했을 때 낚시줄은 좀 이제 탱탱한 감이 있으니까 좀 좋은데 이제 나일론실 같은 경우에는 굵기를 좀 잘 조절을 하셔야 돼요. 굵기. 너무 가는가 하면 좀 땡기다 보면 터져요. 예. 끊어지거나. 예. 그래서 이제 모스 활착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준비된 게 지금 낚시줄이죠. 준비된 게 낚시줄 있습니다. 예. 낚시줄로 이제 모스를 감아놓은 방법이나 이 가죽목에다 이제 활착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 이제 저 약간의 저만의 팁을 좀 알려드리면 이게 가죽목인데 보는 사람마다 좀 시각의 차이 있겠죠. 이게 모스를 전체적으로 다 덮어놓으면 그 부분이 더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좀 자연스러움을 더하기 위해서 모스를 군데군데 붙여놓으면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예. 뭐 자연에서도 그렇잖아요. 얘들이 뭐 군락지에 뭐 모스 뭐 이렇게 잔뜩 있더라도 얘들이 이제 흩어져 떨어져 나가지고 어디에 붙어버리면 군데군데 붙어가지고 생활하다가 이게 커지게 되면 하나의 덩어리로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거는 뭐 스타일 따라서 군데군데 하셔도 되고 전체적으로 하셔도 되는데 가죽 유목이 보시면은 이게 선들이 전부 지각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 매우 어렵습니다. 예, 좀 해보신 분들은 짜증나요. 예, 진짜 짜증나요. 예. 이런 정도는 양호합니다. 아주. 근데 삐죽삐죽 나와있고 예를 들어가지고 베트남 유목 있잖아요. 베트남 유목. 아 정말 짜증나요. 아 스트레스 많이. 저거는 좀 양호하네요. 이빨이 달아가지고 이빨이 좀 달아가지고 그다음 좀 양호한데 그 쌤삥이들은 삐죽삐죽 나와 있는 게 이쁘긴 한데 감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낚시줄을 감으셔도 되겠지만 사이사이 밀어놓고 거기에다 본드를 몇 군데 발라주는 게 오히려 그게 더 편해요. 대신에 이제 나무 관리를 할 때 생물 변기를 넣으실 때 야마토 같은 거 넣어버리면 쭉 뽑아버리거든요. 얘들. 네. 걔들 잘못이 있는 게 아니고 걔들 몰래 쭉 뽑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유의해주시면 되고 파산석은 활착하기가 좀 제일 편하죠. 예. 파산석은 표면 자체가 좀 넓고 좀 감기도 좀 편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나라도 준비가 되어 있고 모스도 활착이 되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믹싱해가지고混용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모양이 예쁩니다. 예. 근데 나중에 이제 모스가 좀 더 자라게 되면 모스를 좀 잘라준다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모양이 더 예뻐지겠죠. 예.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돌이 좀 작거나 해서 돌을 좀 붙이고 싶다고 할 때는 돌을 두 개를 붙이셔도 돼요. 특히나 유목 같은 경우에는 이 유목이 잘 안 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뭐 바로 가라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뜨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다 돌을 얹거나 돌을 붙이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유목에다 돌을 붙여놓으면 상당히 좀 자연스럽고 멋스럽습니다. 근데 이 표면 자체가 이게 굴곡이지고 이러다 보니까 본드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얘가 당연히 달라붙지는 않겠죠. 예. 근데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빨리 경화가 되고 작업이 딱 달라붙여줘야지만이 작업을 해서 바로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방법이 또 있어요. 저희가 그 본드와 베이킹 파우더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최대한 빨리 붙이면서 경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런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유목과 돌이 붙여서 뭐 간단하게 예를 들어도 그냥 이 모습으로는 봤을 때는 예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모양을 붙이거나 한 2점 정도에 돼가지고 옆에 놔두면 모양이 괜찮아지죠. 근데 얘가 붙어야 되니까 얘하고 붙으려면 다니는 면적이 굉장히 딱딱하기도 하고 면적이 좀 작잖아요. 예. 이런 사이사이를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뭐 어떤 거냐면 이제 그 담배 필터를 이거는 제가 저번에 그 페리만을 갖다가 오다가 페리 아시죠? 제가 하나 한 번씩 올려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좀 핫한 인물이 있습니다. 내가 담배 피고 다니는 애가 있는데 걔가 담배를 하루 24시간 자는 시간 빼고 물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작업할 때 담배 필터를 많이 쓰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담배 필터를 이제 배우고 와서 이제 동네 여기저기 다니면서 꼬챙이로 많이 주러 다니는데 조금 지저분하다고 담배 냄새도 나고 해서 수제 필터를 이제 팔더라고요. 예. 담배도 수제로 태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담배도. 예.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담배를 이제 안에 뭐 담배 그 재료 사고 필터 따로 사고 말아가 태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 위해서 담배 필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담배 필터 안에는 아세트노이드나 하여튼 아세토노이드라는 화학 성분이 있어요. 예. 걔들이 이제 그 순간접착제와 혼용을 하게 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순간적으로 굳어버립니다. 예. 굳어버리면 이제 요 사이사이가 틈이 넓거나 이 공간이 조금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넣어서 순간접착제를 이렇게 뿌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경화가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양을 잡아서 만들고 난 뒤에 하다 보면 손에 본드도 많이 묻고 해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손에 본드가 항상 묻어 있거든요. 샤워할 때마다 발 뒤꿈치 각질 제거하는 걸로 이렇게 밀면 잘 벗겨집니다. 손에 지금은 많이 알겠지만 이렇게 벗겨져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오늘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제가 담배 필터를 쭉 왔어요. 네, 본드도 쭉 왔고 네, 중간중간 붙이거나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수초형 본드들이 있죠. 네. 이 수초형 본드는 너무 해파요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쓰다 보면 좀 짜다 보면 항의하다 보면 없어요. 예, 항의하는 것도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항의 2,500원씩이에요. 비싸요. 근데 잘 안 팔아요. 그래 안 팔아서 이거는 뭐 할 때 쓰시는 거냐면 수초항이 있을 때 물속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 물속에서 작업해야 되는 경우 내가 이걸 꺼내지 못하고 물속에서 붙여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할차를 해야 되는 그런 식물들을 부분이나 뭐 이런 데다 대고 모습 얘를 수초형 본드를 발라요. 그러고 물에 넣어가지고 붙이면 물속에서 묻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작업을 하면 바깥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굳이 수초형 본드를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401 본드 있죠. 파란색 판. 네. 저거 2,500원, 3,000원 정도는 싸거든요. 아주 어렵습니다. 예. 저 본드를 사서 우리나라 본드도 있는데 좀 좋지 않아요. 예. 401 본드 저게 제일 좋습니다. 예. 약간 점성이 있어가지고 조금 변화되는데 시간은 좀 걸리지만 제가 좀 좋습니다. 예. 저걸 좀 작업을 해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걸 쓰시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가 하나적으로 준비해왔으니까 화산성에 할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노스 할착할 수 있는 실로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매듭을 짓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기 낚시줄로 나가나 굵은 식물들을 할 때는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얘들도 커질 거잖아요. 자라거든요. 부분이 굵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이 묶어놨던 것들이 얘들 살을 파먹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썩으면서 그 부분이 떨어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그래 되거든요. 그러면 보기가 싫으니까 보통은 나나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내가 실로 감아야 되는 부분에만 이렇게 하시고 다른 경우에는 잔뿌리나 저런 것들을 약간 부딪히 삼아서 그런 부분을 옆에 펼쳐가지고 저런들 이제 마킹 삼아서 그냥 중간중간에 이렇게 본드나 이런 걸 이용해 붙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낚시줄이나 그런 걸 이용하셔가지고 묶어주시는 편이 가장 좋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매듭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스 쪽 있습니다. 보스 쪽 해주십시오. 보스. 네.